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회 제무에게 1번 문제부터 7번 문제까지 또 천천히 하나씩 검토하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봤더니 유형자산 손상차손 문제 나왔네요. 유형자산은 지난 시간에도 손상차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 그럼 여기 또 한번 복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꾸만 복습하다 보면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나온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날 19년 1월 1일날 지금 기계장치가 2천만원에 지금 취득을 했대네요. 근데 내용연수는 10년이라고 하고요. 정액법 이거 계속 나오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굳이 다른 방법 내지는 않고 있죠.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는 200만원이 발생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감가상각 해줘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에 감가상각비 200만원이 발생할 것이고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12월 31일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도 감가상각비는 200만원이 똑같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 2천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면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만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될까요? 1600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 모든 자산은, 즉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산은 12월 31일 날 평가할 수 있는 건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얘는 장부가액 별반 이벤트가 사건 사고가 또는 우리 자산이 가격이 떨어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때라면 그냥 1600만원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기계장치에 대해서 손상차손 뭔가 평상시하고 다르게 고장이 났었던 게 있어서 그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여기 처분 가치라고 되어 있죠. 처분 가치는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냐면 순 공정 가치라는 용어로도 써드렸어요. 이 용어가 바뀐다 그래도 그 의미는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리고 처분 가치, 여기는 지금 용어가 두 개가 다 나와 있죠. 다 써볼게요. 일단 처분 가치는 얼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200만원. 처분하면 12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와 있어요? 계속 사용 가치라고 되어 있죠. 얘는 흔히 쓰는 말로 계속 사용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요거 손상차손 계산할 때 계속 사용 가치라는 용어도 설명했었거든요. 여러분 TAT 1급 교재에 보시게 되면 우리 회계에서 사용하는 그 가격의 측정 방법, 취득 원가, 공정가치, 순실현가치, 계속 사용가치, 현행 대체가치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기업 특유의 사용가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이 용어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국 그 내용이었었고, TAT 2급까지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처분가치다, 순공정가치다, 사용가치다, 계속 사용가치다 이런 거 얘기 안 하고요. 그냥 회수 가능액이라고 간단하게 냈었어요. 근데 세무 1급에서는 얘를 갖다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해놓고 있더란 말이죠. 계속 사용가치는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0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는 이 두 가지 금액을 이렇게 비교해서 위에 있는 처분가치는, 다른 말로 순공정가치는 얘 장부가액으로 1600만원짜리 지금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뜻? 1200만원. 이거는 그냥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밑에 계속 사용가치는 팔지 말고 그냥 우리가 계속 사용한다면
내부적으로 추정한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는 얼마다? 1,500만 원. 그랬을 때 손상차손은 매년 매 결산일마다 여기 회사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이 금액에서 맥스 금액하고 큰 금액하고 비교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손상차손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차변에 계속 사용가치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큰 거니까. 그럼 얼마만 인식하면 돼요? 차변에 차변에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비용 처리해 줘야 되겠죠? 금액은 얼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어떻게 처리해요? 손상차손 누계액에서 100만원 이렇게 인식했었죠. 그런데 얘가 다음에 또 장부가치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때 감가상각하고 그다음에 그때 장부가액하고 또 비교한 거 지난 시간에 41회에서 해드렸었죠. 이거 내용하고요, 그 내용 두 가지만 결합하면 손상차손 문제는 거의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여기 기출문제가 정리가 깔끔하게 제가 여러분이 시험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드린 거거든요. 그 용어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등등 생각할 수 있겠죠. 손상차손 환입할 때는 맥스가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작은 거.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복습 잘 하셔야겠죠. 또 물어보지 마. 왜? 다 까먹었어. 이거 하려고 내가 얼마나 밤새고 저기 하는데. 그럼 답은 여기서 뭘 요구한 거였었어요? 손상차손은 100만 원이다. 1번이 답이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는 역발 앞에 나오죠. 그럼 이거 찍지 마. 이거 풀어야 돼. 도저히 못 풀겠는 거, 생각해봐도 골치 아픈 거,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2020년 9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상품이 손실됐대요. 재손실로 인식할 피해 금액을 추정하면 얼마가 될까요? 라고 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용어가 기초상품 재고액, 매입액, 매출액 나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 회계 FAT 1급 때부터 배웠던 요 녀석을 한번 사용해 봐야겠네요. 기말재고에 대한 문제일 것 같으니까 개정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FAT 사실은 FAT 기초부터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형태의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결합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항상 물어보는 문제 상품 계정이 있죠. 그다음에 기초 상품 재고액은 이렇게 금액 크게 나오면 문제 쉬운 문제야 이거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매입액은 단기 매입액 얘기하는 거죠. 금액은 얼마? 18억 원. 18억. 그 다음에 매출액은 보통 여기 문제에 관련돼서 이렇게 쓰죠. 매출액 얘하고 문제가 세트 문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했었던 거 아시나? 여러분들은 이거 설명 못 들었었을지도 몰라. 26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상품을 매입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대요. 태풍 후 남아있는 잔액은 판매 가능 상품 원가가 1억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말재고가 지금 1억 원이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매출 원가는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지만이 이건 모른대. 그러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도 모르겠네. 매출 총이익도 물음표가 두 개면 모르는데, 지금 얘네들을 장사하는 방식이 지금 매출 총이익은 지금 몇 퍼센트 이익을 남기고 판대요. 여기 30%의 이익을 남기고 판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소수점을 하면 0.3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원가에다가 이런 산수 문제 나오면 수학 문제 나오면 많이들 싫어하죠. 매출 원가에다가 자기 거 곱하기 1.3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야지 돼요? 이게 26억 원이 되면 지금 이렇게 해서 판다면서요. 매출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판다는 뜻이야.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건데 하여튼 이거 나오기만 하면 머리에서 쥐나기 시작해. 그러면 우리 배웠던 데서 또 몇 번 찍어? 어렵다 그러면 3, 4번 찍어야 될 텐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요거는 지금 저기 일종의 비례식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모르니 26억 원을 1.3으로 나누면 되겠죠. 26억 원 나누기 1.3 하게 되니까 얼마 나와요? 20억 원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이거 다 써드려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는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써드릴게. (26억) 근데 여러분 무식하게 또 이게 다 이렇게 전 써드리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좀 무모하죠. 여기 100만 단위로 계산하면 1800, 500 이렇게 써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여기는 1.3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여기 금액이 20억 원이 계산이 돼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20억 원이라고 계산됐으니까 여기가 20억 원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면 20 총 얼마예요? 3억에서 20억 원을 빼면 기말재고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여기 3억 원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얼마밖에 없대? 1억 원밖에 없다잖아.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어디로 도망간 거야? 제 손실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억 원은 제 손실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수정하니까 피해액이 2억 원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랍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다른 게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려워? 얘가 어려워. 그죠? 매입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들인 금액이니까 우리한테는 반대로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입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인대요? 30%의 이익을 붙인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30%의 이익을 여기가 매출 총이익이 30%라는 얘기니까 그죠? 여기 얼마에다가 30% 여기 26억 원에 30%면 얼마가 나오나? 이건 양쪽으로 때려도 문제는 똑같이 나오는데 곱하기 30% 하면 안 나오겠구나. 어떤 금액에 1.3을 해야 되는 이유 알겠죠? 본인 금액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저기 매출원가도 빼놓고 판매는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다가 30%의 이익을 붙여서 판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근데 이렇게 1번, 2번 문제는 나중에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라면 이거 계산할 때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100만 단위로 얘 다 없애버리고 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럼 숫자가 간단해지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금액 싫은데도 일시, 백, 천만 이거 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앞에 것만 잘라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훨씬 빨라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여기 자본기종 나왔죠. 그죠? 자본기종.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서 회사 주식 1000주, 1000주 한 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 그 다음에 4,000원에 팔던. 자, 봐요. 지금 액면 5,000원짜리를 4,000원에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발행하면 증자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건 대변에 자본금 무조건 생기겠죠. 아이, 근데 이게 다 생겼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 그 다음에 4,000원을 갖다가 발행을 했으면 금액은 당좌예금으로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지금 1000주니까 400만원 들어오겠죠. 그럼 당좌예금으로 400만원 들어오는 거 계산해 보니까 400만원 또 미리 관리 있구나. 주식 관련 비용 20만원 차감한 잔액이라 했으니까 당좌예금 계좌는 20만원 빼고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러면 380만원이 맞겠죠. 그럼 답의 가능성이,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을 갖다가 알아야 되니까 당좌예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번 4번 고르면 바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계정만 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수수료 비용. 우리 수수료 비용 쓴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무조건 답은 3번이네요. 이거 일일이 분기를 하겠어요? 논리만 딱 보고선 계정 알면 되겠어요. 이거 계정만 정확히 이건 알면 답은,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돼요. 이건 문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잖아. 어렵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 근데 얘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찍을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니까 기계장치 열심히 나오고 있죠. 기계장치 취득했대요. 근데 또 뭐 있어요? 정부 보조금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하고서 답을 한번 볼까요? 날짜가 며칠 날짜 처리해야 될래요? 1월 10일 날. 그죠? 1월 10일이면 요 날짜 거죠. 그죠? 그러면 기계장치 2천만원에 취득했대요.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2천만원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1번, 2번 쓰는 사람은 바보. 그죠? 이건 언제 거예요? 1월 1일 거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얘는 며칠 거라 그랬으니까 1월 10일 거라 그랬죠. 기계장치에 취득했으면 2천만원 들어와야 되죠. 2천만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2천만원 이체했죠. 그럼 보통예금 2천만원 똑같이 이체했으니까 차이는 뭐가 있어요? 차변에 여기 보통예금 차감, 여기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던 거 차감해 줘야 되죠. 지금 이거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어요? 3-4번 넘죠. 그럼 얘가 답이라는 것도 붕괴된 내용만 딱 보고서도 이거지 나오죠. 복습 안 했어도 여기서만 지금 복습 아마 3번 이상은 한 것 같아. 수업 시간에도 해드렸고 이렇게 찾으면 돼요. 요거는 맞출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맞추시기 바래요. 정부 보조금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게 사실 다예요. 거기 이상에서 벗어나는 거 거의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긴 있는데 여러분 때 나오는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봤던 게 운용사 시험에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거기는 조금 까탈스럽게 나오더라고.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하여튼 쉽게 나오는 여기 7문제 중에서 7문제가 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요. 자, 연구개발 활동 관련 자료인데요. 손익계산서상 비용 처리하는 거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연구 단계, 개발 단계 나오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연구비 아니면 개발비.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는 현관비. 그러면 여기 연구 단계라고 말 주어졌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비용이겠죠.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그 금액이 80만 원인데 20만 원은 무형자산의 개발비 요건 충족했다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얼마만 빼주면 돼요? 60만 원이 비용이란 얘기죠. 이런 문제는 귀엽게 맞춰줘야 되겠죠. 개발비 사용 가능한 시점은 7월 1일, 내용 연수는 10년, 전종가액은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비용 처리할 때 7월 1일 뭐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 비용만 물어봤잖아. 그럼 100 얼마? 여봐. 쉬운 거는 1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자, 뭐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치 나왔네요. 거의 제가 말씀드렸던 거 TET 2급에 추가된 항목들이 좀 더 심화되게 나오는 거 빼놓고는 정부 보조금, 손상차선, 사채, 그다음에 퇴직연금에 관련된 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네요.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1월 1일날 3년 만기 조건으로 사채 발행했는데 회계 처리까지 다 나와 있죠. 그죠? 얘는 금액만 비교해 보니 할증 발행이겠어요? 할인 발행이겠어요? 아니 답도 얘기해줬네 여기.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일 경우 제가 매년 증가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요거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몇 표? 그죠? 사채는 3년 후에 100만원 갚아야 되는데 여기 할인 발행일 경우 장부 금액하고 여기에 똑같이 모두 이자 비용도 매년 똑같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나요? 장부 금액하고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죠. 얼마만큼? 차치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만큼. 기억나세요? 할증 발행일 경우 할증 발행은 이거 반대겠네요. 그죠? 여기 할증 발행일 경우에는 장부 금액은 매년 어떻게 되겠어요? 장부 금액은 매년 감소하겠죠. 그림 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주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감소하겠죠. 이름?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격은 어떻다 그랬어요? 매년 양쪽 다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증가한다 그랬었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인 발행에 해당되는 게 이자 비용 매년 감소해요? 증가해요? 그럼 틀렸죠? 매기말 사채의 장부금액 사채 장부금액 매년 증가하죠? 그럼 얘는 맞았죠? 그죠? 유효 이자율이 더 큰 거예요? 액면 이자율이 더 큰 거예요? 유효 이자율이 훨씬 더 크죠? 얘도 반대로 틀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할증 발행이 됐던 할인 발행이 됐던 계속 두 개 다 증가한다 했죠? 감소 나왔으니까 틀렸죠? 얘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요거는 10초 내지 20초 안에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난이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인 거예요. 근데 이거 사채 한 번만 잘 정리해서 이해해 두시면 얘도 틀린 문제 제가 없다 그랬어서 지난번에 그 설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렸죠. 꼭 복습하시면 돼요. 문제는 제가 되게 금방금방 풀잖아요. 나만 금방 푸는 거야 이거 이렇게? 궁금하네. 여러분은 비책이 있잖아. 어려우면 찍는 비책. 근데 문제는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구분을 못하니까 문제지. 자, 여기 확정 기여형이죠. 확정 기여형은 다른 거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할 때 이건 지금 무슨 문제가 몇 급짜리야 이거는? 답 이거네? 그죠? 신났어. 근데 요거 문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확정 기여형 특히나 확정 급여형 제가 회계 처리했던 거 설명드렸던 거 있었죠? 그 분계만 정확히 잘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 꼭 암기해야 되겠어요? 그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 회사에서 많은 요즘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던 뭘 하던
이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이슈거리, 얘기거리, 대화거리가 흔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세무 1급까지 배우고 또 여지껏 TAT 2급 자격증도 있고 좀 있으면 저기 TAT 1급 자격증까지 있을 텐데 퇴직연금에 대해서 구분을 못한다면 대화하기가 좀 껄끄러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잘 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웬일이야 24분짜리. 이번 문제는 되게 쉬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회차가 됐고